안녕하세요. 원스톱인 영어 뉴스 들려주는 사람의 이선경입니다. 브라질에서 소두증 의심 신생아가 5,000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어제 떴네요. 5,000명. 우리나라에서 5,000명의 신생아가 소두증을 갖고 태어났다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되겠죠. 근데 신생아 수는 5,000명이라도 감염된 사람 숫자는 100만 명이 넘어간답니다. 소두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카 바이러스가 지목되고 있죠. 그러면서 지카 바이러스가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모기라고 해서 또 모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무시무시한 위협으로 새삼 다시 부상했습니다. TV를 통해 나오는 영상들을 보면 소두증 아기라는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정말 만약 이게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상이 가능했지? 싶을 정도로 초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그 엄마와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리고 왜 하필 브라질인 건지, 그런 걸 알아야 우리나라도 과연 안전할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어떤 기준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여러 풀어야 할 의문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현재 WT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6년 2월 1일부로 지카 바이러스 세계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카 바이러스의 소유자가 있다는 거? 네, 그거 주인이 있어요. 그 바이러스의 소유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충격적인가요? 아직 이 정도 갖고는 충격적이라고 하긴 그렇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여러 사이트들이나 게시판이나 유튜브 이런 데 가면 이걸 되게 충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보도도 있고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바이러스가 밝혀진 게 이미 69년이나 된 일입니다. 69년 전에 이 바이러스가 밝혀졌는데요. 그럼 그동안 왜 이게 언론에 소개되지 않았느냐? 그건 록펠러라는 거물을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1991년에 삼자위원회라는 어떤 회의가 열렸었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기사가 떴네요. 글로벌 리서치라는 데에 올라온 기사인데 여러분도 같이 보실까요? 우리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타임지, 그 외의 출판물의 책임자들이 지난 40년 동안 우리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약속을 잘 지켜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언론에 노출이 됐더라면 우리의 계획을 발전시키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정교하게 준비된 세계 정부를 향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지적인 엘리트들과 세계 은행가들의 초국가적인 자주권이 과거에 국가별로 했던 결정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이 글의 1차적인 주제는 언론에 노출시켜주지 않아서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보다 제 눈에 더 확 들어오는 키워드들이 보이네요. 세계 정부, 엘리트, 세계적 은행가, 초국가적 주권. 요즘은 일단 세계 은행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될 위험 신호가 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체 왜 이걸 언론에 노출하지 않아야 했을까요? 이런 게 발견됐으면 빨리빨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록펠러 재단이 지카 바이러스를 소유하는 것이 여기에 나온
지적인 엘리트와 세계 은행가들이 지배하는 초국가적 주권의 일환인 걸까요? 자, 앞에서 말한 더 결정적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지금이라도 온라인으로 이 바이러스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 네, 맞습니다.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걸 파는 사이트에 가면 냉동 건조된 이 바이러스를 몇 통 살 건지 수량을 선택하고 카트에 담고 그리고 나서 카드로 결제하면 집으로 날라오도록 돼 있습니다. 2016년 2월 14일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99유로네요. 오늘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81만 4천 얼마 이렇게 되네요. 지카 바이러스 괄호 열고 ATCC-RVR-84TM 괄호 닫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세계 은행계, 따라서 재계와 정계를 움직이는 0.1% 중 하나인 록펠러 재단으로 갑니다. Rockefeller Foundation. 록펠러 재단이 이 바이러스의 소유자거든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를 파는 데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국에 본사가 있는 LGC Standards라는 회사이고 또 하나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ATCC라는 회사입니다. 둘은 서로 파트너십을 체결한 관계고요. 여기서 팔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의 특허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아까 말했듯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정말로 엄청나게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럼 생화학 테러리스트도 이걸 살 수 있다는 얘기네? 여기 조건에 따라서 2단계 생물 실험실을 차려놓고 지카 바이러스를 습득한 다음 고의적으로 퍼뜨리는 생화학 무기로 사용하면 그걸 막을 길이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얘기지만 오늘 이 정도 갖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놀랄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게 또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다시 시작해 볼까요? 지카 바이러스가 갑자기 폭발을 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를 처음 발견한 건 1947년도였고 이후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쪽에서 산발적으로 발생을 하다가 2007년에 처음으로 태평양 쪽에서도 감염 사례가 발견되고 그 후 미국 대륙에도 조금 보이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5월 들어서 갑자기 브라질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상황이 급속히 확 바뀌었죠. 지금은 지카 바이러스의 진앙지가 돼버렸죠. 브라질이. 10월 이후 현재까지 5천 건 이상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두증 신생아가 5천 건 이상 보고되고 그다음에 감염자는 100만 명이 넘어서고 한 가지 우연이라고만 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발생 진앙지는 2015년 유전자 변형 모기가 방출된 곳과 같은 지역이다. 아까 이 지카 바이러스를 판매하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거기는 지카 바이러스를 살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유전자 변형 모기는 그럼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냐? 누가 만든 것이냐? 예, 그걸 만든 회사는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유전자 변형 모기를 만든 회사는 옥시텍이라는 생명과학 계열 회사인데요. 미국 메릴랜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영국 회사죠.
이 모기를 만든 그럼 이유는 뭐냐? 브라질 일부와 케이맨 제도, 케이맨이라는 섬에 댕기열과 싸우기 위해 이 모기를 만들어 방출했다고 밝혔네요. 댕기열. 네, 이거 하면은 신정환이 떠오르죠. 근데 실제로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라는 학술지,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라는 학술지, 이 학술지 제목의 뜻은 방치되어 왔던 열대성 질병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학술지에 최근 기고된 결과를 보면 이 모기가 브라질의 한 시골에 있는 댕기열 모기의 개체수를 95%나 줄여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얘기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옥시텍사에서 처음으로 공표한 내용을 인용한 더 디지스 데일리의 기사를 볼까요? 댕기열의 발생을 줄일 목표로 2012년 7월에 브라질에 대규모 유전자 변형 모기 농장을 만들었다. 댕기열은 지카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모기랑 똑같은 모기에 의해 전염된다. WTO 세계보건기구의 말에 따르면 비록 400m 이상 날지 못하지만 말이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라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잘못 운반될 가능성은 있다. 근데 이 댕기열 모기를 잡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역효과를 낸 것 같다. 그러니까 댕기열을 옮기는 모기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랑 같은 모기란 얘기죠. 어떤 모기가 있는데 이 모기가 댕기열도 옮기고 지카 바이러스도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모기를 줄이기 위해 유전자 변형 모기를 만들어 방출했다는 거죠. 옥시텍사에서 만든 이 유전자 변형 모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모기냐 하면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중 한 변형으로 OX513A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기는 어미 모기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대다수가 성숙하기 전에 죽어버리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켜 놓은 거랍니다. 이게 알려진 후 2010년 9월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박사가 우려를 나타내는 보고서를 기고를 했는데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과학계에서 여러 반향을 일으켰지만 무시됐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유전자 변형 모기 수컷을 자연에 방사하면 얘들이 자연 속에 있는 암컷과 교미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을 까면 그때 그 알이 다시 번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어떤 과학적 장치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리도록 교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항생제, 구체적으로 테트라시클린이라는 항생제가 없어야 한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브라질이 식용동물의 테트라시클린이라는 이 항생제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국가랍니다. 2015년 2월 브라질의 농업 관련 기관의 한 미분류 문서에서 나온 사실이에요. 근데 미국 농업경제학회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용동물에게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 그 항생제의 약 75%는 흡수되지 않고 그냥 똥으로 배출된답니다. 문제의 그 테트라시클린이라는 항생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생제가 자연으로 다시 배출돼서 그 주변 환경 속에 이 항생제가 남아있다는 거죠. 실제로 옥시텍사에서 2012년에 누설된 내부 기밀 문서가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테트라시클린이 조금만 있어도 이 유전자 변형이 먹히지 않고 번식 연령이 될 때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15%나 된답니다. 심지어 이 항생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환경적인 여러 요인에 따라서 이 유전자 변형 모기의 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럼 뭐야? 결국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브라질 한 지역에다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를 고의로 쏟아부은 셈이 됐잖아.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 재앙이 닥쳤고 심지어는
무서워서 아기를 낳지도 말아라 그러고 있는 판이잖아. 자연이란 건 우리가 실험실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변수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많기 마련이죠. 오늘 완전히 충격의 줄줄이 사탕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충격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충격의 대미를 장식해줄 마지막 충격적 사실이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이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을 한 게 빌 게이츠랍니다.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까지 엄청 욕을 먹고 있죠. 빌 게이츠가 TED, TED에 나와서 한 얘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죠. 지구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엄청나다. 근데 이게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많다. 과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산화탄소가 제로, 0이 될 때까지는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할 거다. 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빌 게이츠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법 가운데 하나로 백신 개발을 통해 인구를 10에서 15%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식으로 들을 만한 얘기가 슬쩍 지나갑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백신 개발에 대단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다른 인터뷰에서는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 서로를 보살필 수 있는 수준으로 인구를 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인구 성장 억제 얘기를 하면서 백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한간에는 브라질 인구를 줄이려는 은밀한 실험 중 하나가 시도됐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 내지 음모론까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빌 게이츠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욕을 먹는 극적인 상황이 이렇게 터지고 또 휘말릴 줄은 몰랐겠죠. 뭐 이렇게 되려고 돈을 대준 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누구의 잘못이든 브라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과학자의 순수한 계산 착오로 인간의 오만에 경종을 울리는 재앙이 닥친다는 스토리. 그런 재난 영화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참 영화 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나라를 위한 것처럼 얘기하지나 말든가, 아니면 그런 실험을 자기네 나라에서 하든가, 아니면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던가. 그 회사는 미국이나 영국 회사인데 왜 이런 실험은 꼭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건지. 소두증 그 신생아의 피해 보상은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해야 하는 건지. 물론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냥 어처구니만 없게 됐죠. 마지막 반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하나 더 남아있는데요. 오늘 내용 참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네요. 여러분이라면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1월 19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잡지를 통해 어떤 권고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이러네요. 서구에서 일어난 지카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유전자 변형 기술로 모기를 싹 쓸어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새로운 이유가 생겼다. 그리고 또 놀라지 마십시오. 어제 브라질의 피라시카바 시에서 유전자 변형 모기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활동이나 조직, 시스템, 그게 뭐든 완벽을 기하기 힘들죠. 그런 와중에 너무 자만하거나 태만한 건 아닌지, 언젠가 인간의 허술함과 어설픔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생각이 어렵지 않게 드네요. 게다가 인간의 도덕성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모두 다 위대하고 숭고하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많은 경우 하찮기 그지없을 때가 많죠. 세상에는 부처님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소수 아닙니까? 21세기 현재 스코어, 생존 경쟁이 도덕성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객관적인 현실이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미군을 통해 들어와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는 탄저균들이랑 그리고 보톨리늄 균들 그런 게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것들은 다 무사한지, 탄저균은 그냥 페덱스 우편물로 배달이 왔다면서요. 일반 화물과 함께 섞여서 치사율이 80에서 95%에 달한다는데, 근데 그것보다 이 세계적인 거대 돈과 권력 앞에서 국가도 국민도 너무 무력한 건 아닌지, 결국 그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나저나 버니 샌더스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인 거대 은행들을 해체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게 성공할지 아니면 그러다가 더 확 그 반대 방향으로 쏠려버리는 그런 어떤 모멘텀만 제공해 주는 건 아닌지, 그것도 새삼 걱정이 되네요. 뭘 개혁하려다가 총 맞아 죽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정반대되는 어떤 강력한 인물이 다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악의 축을 설정하고 전쟁 시작하고 싸우자, 이기자. 그러려면 국민이 하나로 총알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반대되는 자는 악의 축의 동맹자다.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닌지,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기저기서 익히 보던 시나리오였지 않습니까? 지카 바이러스에 관한 다른 얘기는 다른 언론에서 보도되었으니까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른 언론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이 눈에 띄길래 여러분들에게 살짝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만나요.